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디스크 행동 유형별 그 특성이의 마지막 수업인 22강은 고객 응대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유형에 속했는가라고 해서 자가 진단을 해서 나의 유형을 이제 알았다면, 그렇다면 또 그런 어떤 디스크의 행동 유형을 갖고 있는 고객별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인 이 고객 응대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과 코디네이터로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디스크 행동 유형별 대화 방식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D형과 I형은 주로 말한다에 대한 개념을 더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대화 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S형과 C형은 주로 듣는 대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D형과 I형은 외향적, 즉 외부로 표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들을 바깥에서 많이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사하죠. 그런데 S형과 C형은 내향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듣고 듣는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탐색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해서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대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D형과 I형은 말하는 대화 방식을 많이 갖고 있고, S형과 C형은 듣는 유형의 대화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D형인데 고객이 만약 I형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외부적으로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대화를 유도하고 질문을 던져서 계속 원하는 것을 캐치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죠. S형과 C형 같은 경우에는 듣는 것이 대화 방식의 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쉽게 말을 하거나 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고객을 상대할 때, 예를 들어 제가 S형이에요, 제가 C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도 S형이거나 C형일 경우에는 서로 대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S형이고 C형이다 하더라도 고객이 S형이거나 C형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이분들은 듣는 것을 더 대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대시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하고 뭔가 제안을 좀 제시하면서 고객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주 유형으로 갖고 있는 D형과 I형은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는 D, 그리고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I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죠. 고객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D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얼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찾으시는 방안인 것 같다. 자, 어떤 걸 가장 원하시느냐. 이렇게 정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짧고 굵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성과 위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정말요, 너무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겠습니다. 그다음 S는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생각하고 구성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C형은 분석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많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이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선택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부 직원을 우리 내부 고객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부 고객 간의 어떤 대화 방식에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식사 시간이에요. 그럼 식사 시간에 D형이 말합니다. 아, 우리 오늘은 중국집에서 시켜 먹을까? 우리 오늘 중국집에서 먹을까? I형이 말합니다.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거기 짜장면보다 짬뽕이 되게 맛있다고 하던데. 짬뽕도 한번 먹어볼까? 짬뽕도 괜찮을 것 같아. 볶음밥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누구 그럼 나랑 같이 나눠 먹을 사람? 그쵸? 자, S형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C형은, 중국집? 예, 뭐 중국집에는 꼭 짜장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뭐 먹어야지. 근데 D형이 말해요. 그럼 오늘 그냥 빨리 먹고 빨리 해야 되니까 고객님 많이 기다리시니까 우리 그러면 짜장면으로 오늘 다 통일하자. 자, 그럼 I형이 짬뽕도 빨리 먹을 수 있어. 근데 S형은 예, 짜장면 괜찮아요. C형은 저는 그냥 볶음밥 할게요. 예, 이제 이러한 어떤 형태를 좀 보이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그냥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처럼 대화의 방식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이야기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D형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짜장면을 먹어야 빨리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빨리 고객 응대를 하는데 무슨 또 볶음밥을 먹는다 그래. 그럼 C형이 얘기합니다. 먹는 데는 서로 다른 거지. 왜 그걸 강요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각각의 유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았으니까 존중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볶음밥, 짬뽕, 그렇게 해서 이제 D형이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D형이 그렇게 시키면 되겠네 하면 이제 S형이 주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이 어떤 방식들이 서로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D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what입니다. 그리고 I는요, 누구, 사람과의 인정, 관계. 그래서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S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고, C형은 이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토론을 즐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이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을까? 뭔가 어떤 그 시사점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논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제 C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한쪽으로만 너무 흘러가기보다는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파악해주고 끄집어내는 이런 어떤 그 유형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갖는 이 성향이 갖는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는 반드시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자, D형 고객인 경우에는 첫 번째,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성과 중심, 이야기에 있어서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what이죠. 누구죠? 그래서 what이죠. 무엇이죠? 그래서 고객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를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거나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담을 담당하게 될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책임자의 역할로서 성과에 대한 있어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리 간주하고 D형은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다가가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을 먼저 말해주는 것.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시는 게 보다 효과적인 응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요? 즉각적이고 순간순간 굉장히 빠른 일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속에서 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뭐 맞다는 거야, 뭐야, 이게 정확하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D형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고객이 흥분하면 차분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D형 고객님들은요, 흥분을, 왜냐면 이제 그때그때 이게 뭐랄까요? 어떤 일에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걸러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게 바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막 흥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케이스가 됐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라고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조금 흥분이 이렇게 약간 좀 슬로우 되면 그때 다시 조금 천천히, 고객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I형 고객님들은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면 좋을 것이냐? 첫 번째는 고객과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줍니다. 그래서 유대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I형 I형 고객들하고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 유사점을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고객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쵸, 고객님, 맞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쵸? 네, 어떤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뭔가 뭐랄까, 라포가 형성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신뢰도를 많이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고객의 대화 중에 이제 칭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빨리 찾아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머, 고객님 그러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 저 같으면 그런 거 못했을 텐데. 네. 너무 대단하세요.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객이 이제 흥분했어요. 흥분해서 이제 가벼운 대화로 이제 잠시 시간을 이제 가진 다음에 다시 대화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떨 때에는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진짜 솔직히 가끔 있어요. 근데 그 흥분도를 내가 가라앉히지 않고 그걸 계속 끌고 가면 그게 이제 산으로 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대화로 잠깐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살짝 본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S형 고객분들에게는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 것이냐? 첫 번째는 고객에게 대화의 시작 여부를 묻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객님, 지금 상담 시작해도 될까요? 괜찮으실까요? 예, 상담하시는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시작 여부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대기실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기실 공간 안에서, 고객님 오셨어요. 고객님 있잖아요. 오늘 고객님 상담 받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객의 반응을 항상 주시하면서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요? 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성향이죠. 그래서 반응을 계속적으로 주시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담 시 사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고객이 좀 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 두셨다가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다 좋네요. 어떡하죠? 근데 제가 사실 고민 중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객님 이게요, 1번이 좋아요. 1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굉장히 뭐 이벤트 하고 있고 뭐 할인 행사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주셔서 그분이 좀 결정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푸시하는 걸 되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가까이 간다거나 상담할 때 너무 뭐 적극적으로 막 가까이 뭐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표현한다거나 막 그러시면 굉장히 감당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막 많아요. 너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다소 천천히 느긋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게 중요하고, 여섯 번째는 침묵이 길어지면 부정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침묵이 길어지면 왜냐하면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꼭 부정이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던져주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C형 가겠습니다. C형 고객의 응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첫 번째, 고객에게 대화의 시작 여부를 묻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 지금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신분을 정확히 밝혀서 신뢰도를 좀 높여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능한 독립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조용하게 침착하게 본인이 필요한 내용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픈된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집중도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신뢰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객관적 수치나 자료를 제공한다. 자, 별표하십시오. 별표. 자, 객관적 수치나 자료를 제공한다는 제가 20강부터 누누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이거 되게 좋고요, 중요하고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선택하십니다. 이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C형 고객인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어떤 수치화 작업된 것,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질문 시 정확하지 않은 답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는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답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상담 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고객과 공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선 고객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쪽에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언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시죠? 그러면서 그러면 고객님 예약하신 이 날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서 시간적인 부분과 숫자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한 항목마다 결론을 짓고 넘어가시는 것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C형분들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들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신 거죠?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제 질문이나 제 확인을 제가 오히려 반대로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걸 완벽하게 이게 이것이다라고 인식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C형분들은 각 항목마다 결론을 좀 짓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자, D형분들은 맞장구 쳐주시고 자기가 고객님 역시 대단하세요. 그리고 핵심으로 바로 대화를 진행하시고 간단한 단문 간단하게 네, 아니요, 맞습니다. 역시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단문 같은 대화를 주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덕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시고, 실수할 때는 좀 모른 척, 못 본 척. 그것을 지적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화나셨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I형 분들은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칭찬 최고입니다. 그리고 일보다는 흥미,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화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작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작은 어떤 태도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 잘 캐치하셔서 확인해 주신 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감사의 답례라든가 고객님 이거 비타민제를 드리면서 고객님 오신데 불편하셨죠? 아니면 고생하셨어요. 비타민제 드시면서 힘 좀 내세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실패담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S형 분들은요, 신뢰하는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핵심 단어를 찾아서 조근조근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것, 그리고 확실한 증거, 그리고 좀 더 서서히 신뢰를 쌓는다고 생각하셔야지 바로바로 이분하고 뭔가 신뢰를 쌓을 거란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C형은요,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큰 소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시되 그 설득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리정돈된 느낌으로 뭔가 확실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곳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설득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세부 계획과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는